안녕하세요. 오늘은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거 과목명 말하면서 어땠는지 짧게 소개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전공이랑 교직을 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연도별로 교수님들 수업 방식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서 연도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교직과 전공 합쳐서 연도별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종별 같은 경우에 공통으로 국악개론을 들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는 자기 전공이 아닌 타전공을 하나 들어야지 돼요. 일반 대학원 거 들어도 되고 다른 대학원 수업 들어도 되는데 낮에 하는 거나 뭐 밤에 하는 거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국악개론을 들었습니다. 일단 공통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A, B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PF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때가 코로나가 처음 터진 때여가지고 교수님들이 다들 막 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예요. 이거를 어떻게 수업을 운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뭐 중간고사 이후에는 뭐 대면이다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악개론 같은 경우에는 녹화 강의를 올려주셨어요. 녹화 강의를 올려주셨고 그리고 매주 출석 퀴즈가 있었는데요. 이게 되게 조금 그랬던 게 출석 퀴즈를 내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국악기는 무엇일까요? 라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 있었으면은 댓글로 남기는 거예요. 이 댓글이 다 공개여가지고 장구입니다 라고 쓰면은 보여요. 저 뒤에 사람들이 사실 수업 안 들어도 장구입니다 따라하실 수 있는 수준의 출석 퀴즈였기 때문에 사실 출석 퀴즈를 제가 이제 봤었을 때도 강의 듣고 보면은 굉장히 쉬웠어요. 그냥 강의 들은 사람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이제 내주셨었고요. 중간, 기말 다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했었던 걸로 기억나요. 이렇게 막 시험 문제를 따로 풀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게 들었던 수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 선택으로 들은 여가 및 스포츠 문화사. 개인적으로는 저는 교수님 수업 방식이 좋았고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 취향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도 녹화 강의로 올려주셨었어요. 녹화 강의로 올려주셨고 중간고사였나? 뭐 하여튼간 과제 내는 게 있었는데 발표를 하는 거를 자기 얼굴이 나오게 녹화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과제 제출하면은 중간고사 이후에 교수님이 한 주에 3명씩인가? 그 영상을 올려주시면서 교수님이 피드백 해주시는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원래 그렇게 발표하는 거는 코로나 아마 첫 시국이어가지고 개인 발표였던 것 같은데 원래는 이게 과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제란다. 조별 발표로 하나 봐요. 근데 저는 이게 첫 해였기 때문에 교수님이 그냥 개인 발표로 해서 녹화해서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 철학 및 원리. 이 수업은 줌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조금 신기했던 거는 교수님께서 카메라를 꺼도 뭐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1명, 2명 카메라를 끄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카메라를 모두 다 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이 다 꺼놓고 교수님 혼자 강의하셨어요. 사실 교수님 굉장히 민망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 킬까 했거든요. 근데 다 화면을 껐는데 저 혼자 얼굴 나오는 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저도 껐거든요, 화면을. 그렇게 했고 발표가 2번 있었어요. 발표가 2번 있었고 마지막에 비평문? 야구 관련된 영화 보고 비평문 쓰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교육사회학.
이거는 진짜 딴 걸 떠나서 교수님이 열정이 엄청 넘치셨어요. 녹화 강의로 진행이 됐는데요. 진짜 영상 길이가 너무 길었어요. 좀 힘들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메일로 건의사항이 왔대요. 너무 강의 길이가 길다고 조금 줄여달라는 메일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학생들이 메일로 건의할 정도면 진짜 길었던 거였죠. 그래서 배우는 건 많은데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길었어요. 영상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학교 폭력의 예방 및 학생의 이해. 내용은 어렵지 않았어요. 학교 폭력 관한 거기 때문에. 대신에 출석 과제가 매주 있었어요. 매주 출석 과제를 냈는데 대신에 중간고사는 과제가 있었지만 그 중간고사 과제로 따로 기말 때는 그냥 교수님께서 출석 과제 한 걸로 되찾은다 그러셨어가지고 나쁘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평가. 이 뭔가 설명하긴 뭐하지만 교수님이 되게 좋으셨던 걸로 기억해요. 이것도 녹화 강의로 진행이 됐어요. 지금 여기서 사실 체육, 철학 및 원리 빼고는 다 녹화 강의였어요. 그래서 사실 듣는데 굉장히 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육평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매주 출석 과제가 있다가 이때가 진짜 코로나 첫 학기여가지고 출석 과제 있는 수업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총학생회에서 건의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부담이 너무 크다. 과제가 너무 많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는 이 교육평가 또 출석 과제가 없어졌고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시험 문제 만드는 거, 뭔가 평가 기준에 맞춰서 그게 시험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2020학년도 2학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공으로 되어 있죠. 전공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가 및 레크레이션 연구 수업을 들었어요. 엄청 빡셌어요. 보고서도 10장 이상인가? 로 만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발표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개발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엄청 빡세기는 했는데 배우는 게 많았던 수업이어서 약간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감사하기도 한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수업은 어쨌든 필수니까 듣기도 해야 되는데 추천은 해요. 근데 빡세다라는 거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수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20년도 2학기에 들을 땐 그랬습니다. 스포츠 카운셀링, 선택 과목인데요. 이건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가 및 레크레이션 연구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던 것을 스포츠 카운셀링에서 조금 풀 수 있었던. 교수님도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이거 약간 힐링 과목으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교직으로 전공 교직이거든요. 체육교과 교수법인데요. 여기도 교수님이 열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열정이 굉장히 많으시고 뭐라 그래야 되죠? 피드백도 굉장히 잘해주세요. 그리고 학생들 배려도 많이 해주시는 편이어서 그런 것도 좋았습니다. 아, 제가 까먹었네요. 여가 및 레크레이션 연구는 줌으로 수업을 했고요. 스포츠 카운셀링도 줌으로 수업했습니다. 체육교과 교수법은 줌이 아니고 녹화 강의로 했고요. 대신에 이거 조금 초반에는 좀 어색했어요. 자꾸 제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올려야 됐거든요. 자기소개 영상도 해야 되고, 뭐 수업 시간 영상도 찍어서 내야 되고, 조금 처음에는 민망했는데, 교수님이 이게 처음부터 막 주는 게 아니라 쬐끄만한 짜잘짜잘한 과제들을 계속 주시거든요.
약간 익숙해지는 시간이 있었어서 나중에 수업 시간 영상 찍을 때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건 추천이 아니라 아마 그냥 들으셔야 될 거예요. 교육철학 및 교육사. 이건 이제 전공 교직이 아니고 교과 교직이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을 좋아해서 재밌게 듣긴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막 3시간 동영상을 올려주셨는데 듣긴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뭔가 이 수업만큼은 가서 들으면 재밌게 들을 것 같은데 철학 이야기를 소통 없이 그냥 생으로 3시간을 녹화 강의 들으려니까 재밌어는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대면 수업이었으면 진짜 저는 재밌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철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고 철학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학회로는 교직 과목이고요. 이 수업도 녹화 강의로 진행되었었습니다. 이거 약간 논문처럼 쓰는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그런 과제가 없었대요. 그 전학기 20학년도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2학기 때부터 새롭게 뭔가 과제를 만드신 것 같아요. 조금 논문 형식으로 약간 약식으로 하는 거라서 과제하기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직 실무는 전 재밌었어요. 뭔가 진짜 실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거는 줌으로 수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체육교과 교수법은 그때 제가 녹화 강의긴 했는데 교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줌을 배워서 줌으로 소통하고 싶다 학생들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떻게 수업하시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학기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학기 이제 21학년도 1학기로 넘어왔고요. 이때는 제가 교생을 나갔던 학기입니다. 3학기 때. 여기 보면 또 공통으로 개별 논문 지도가 들어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조기 졸업 대상자라서 그래요. 그래서 3학기 때 논문 이제 프로포절 하고 4학기 때 디펜스를 끝내야 됐기 때문에 논문 지도를 넣었습니다. 조기 졸업 아니신 분들은 이게 4학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딱히 그냥 뭐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였고요. 스포츠 심리학은 교수님이 2분이 계셔서 분반이 됐는데요. 저는 분반이 됐고 교수님 너무 좋았어요. 수업도 되게 잘해주셨고 줌으로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시험도 그렇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필요한 것들로. 대신 공부는 해야지 풀 수 있는 것들로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들었습니다. 줌으로 수업을 진행했고요. 스포츠 사회학은 녹화 강의랑 줌이랑 병행했어요. 그래서 녹화 강의를 올려주시다가 그 다음에 뭐 발표 있는 날은 줌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논문 쓰기 전에 아니면은 적어도 논문 쓰는 학기, 프로포절 있는 학기 이걸 꼭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논문을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찾아봐도 블로그를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스포츠 사회학을 들으면서 감을 잡을 수 있었어요. 아, 논문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런 것도 있어서 저는 이 사회학을 꼭 들으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공지받았을 때 3학기 이상만 신청하라고 했다고 들었는데 꼭 3학기 이상 아니어도 신청해도 받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 2학기 때 듣고 싶은 분들은 들으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학교보건 특강.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힘들었던 이유가 그냥 저한테 안 맞아서 힘들었던 거예요. 일단은 중간고사 전까지는 녹화 강의였고요. 중간고사 이후에는 줌으로 강의였는데요. 꼭 화면을 키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시험도 있고 했는데
저는 일을 막 생리학, 뭐 계산하는 문제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어려웠어요. 뭐 중간중간 퀴즈도 있거든요. 이 퀴즈가 어려운 게 아니라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긴 한데 오픈북이란 말이에요. 자료를 빨리빨리 찾으면 다 찾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손이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과목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과목이에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랬습니다. 스포츠 행정경영. 전 이거 진짜 강력 추천해요. 강추. 교수님 너무 좋으세요. 근데 그때 교수님 말씀하시기로는 저희가 이제 교육대학원 마지막 수업을 하셨거든요. 줌으로 수업했는데. 그런데 이제 뭐 지금도 수업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이 과목이 있고 교수님이 제로 하신다면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사실 OT주에는 교수님이 약간 학생을 이름을 부르셨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새 이 교육대학원 호칭에 배워버린 거예요. 교육대학원 다 호칭이 교수님들이 누구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권위적인 교수님이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아니세요. 너무 좋으신 교수님이고 진짜 연대에서 제가 가길 잘했다는 교수님 중에 손에 꼽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강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시험도 따로 보진 않았던 것 같고요. 대신 뭐 논문 발표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요약해가지고. 교육 실습은 이 부분은 좋았던 거는 발표를 다 하지 않았어요. 원하는 사람만 하는 걸로 했는데 저는 제가 손들어서 했었고요. 그리고 교수님 강의 듣기 진짜 잘하세요. 말씀을 정말 조리 있고 간결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교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줌으로 했고 종종 녹화 강의가 올라오긴 했는데 이건 조금 안 좋았던 건 녹화 강의를 미리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날 갑자기 녹화 강의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게 조금 그랬지만 교수님은 굉장히 멋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교육학개론. 이건 사실 제가 열심히 안 들었어요. 할 말이 딱히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녹화 강의로 진행돼서 듣기는 편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시험이 있지 않았고 중간 기말부 보고서 대체 형식이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4학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학기 땐 저는 논문을 썼어요. 사실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도 논문을 끝냈기 때문이거든요. 논문 안 끝냈으면 아마 이런 거 못했을 거예요. 정신없어서. 논문 쓰는 과정을 그때 한번 유튜브로 찍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논문 쓸 때 도대체 다른 사람도 어떻게 쓰는 건가. 근데 그럴 정신이 없더라고요. 카메라를 켜고 뭐 보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다들 이래서 논문을 쓰는 브이로그 같은 거는 별로 못 보는구나. 정신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논문과 연구지를 넣어야 돼요. 그렇고요. 연구윤리도 넣으라 그래서 넣었어요. 근데 이게 종별이 청강이었네요. 청강인 줄 몰랐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들었어요. 저는 교과교직을. 교수님께서 성적을 잘 안 주신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들었는데 그렇진 않았고요. 이 교재 연구 및 지도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체육교육론도 그렇고 다 줌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교생 나가기 전에 들으셔야 해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교생 나가면은 수업 계획서 써야 되는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수업에서. 그래서 이 교과교직은 웬만하면 교생 나가기 전에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 체육교재 연구 및 지도법은 더욱더요. 체육교육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과제가 빡세요. 막 8시에 수업 끝났는데 10시까지 과제 제출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셨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빡세지만 배우는 건 많았다.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 및 상담은 줌과 녹화 같이 이루어졌고요. 힐링 과목입니다. 그리고 교수님 진짜 좋으세요. 교수님 약간 사랑 가득하신 느낌의 교수님이시고요. 이게 좀 몰랐는데 인기 강자래요. 저는 사실 그냥 남아있는 거 집은 거였거든요.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강좌이기 때문에 막학기, 그 논문 쓰시는 분들 그때 들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조금 힐링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논문 쓸 때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힐링 과목입니다. 교수님 진짜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4학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다 끝냈고요. 5학기는 이제서도 듣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일단 4학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 마음에 드는 수강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